사건이 일어난 날은 지난 연말. 3차까지 이어진 팀 회식이 끝난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박 팀장이 그 서경 씨를 자꾸 데려다 주겠다고 그 대리를 부르더라고요. 대리기사님을. 저도 그냥 지하철역까지만 좀 얻어 타고 가려고 앞자리에 탔었죠. 박 팀장이 좀 워낙 취해 있었고, 그리고 회식 도중에 내내 자꾸 이렇게 서경 씨를 옆에다 앉혀놓고 좀 추근덕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따라 탔습니다. 들어가요? 예. 중간에 내렸죠. 지하철역 그 근처까지. 저는 목적지에 왔었고, 그리고 좀 불안하긴 했어도 큰일이야 있을까 싶었던 거죠. 현수 씨와 헤어진 뒤 서경 씨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날 밤 서경 씨의 연락을 받은 자영 씨에게서 그 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서경이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냐고. 술 기운에 차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집 앞이었대요. 근데 그때 박 팀장이 이제 서경이를 신고하면 당연히 회사에 알려지는 건 뻔한데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서경이가 입사 때부터 계속 박 팀장한테 성희롱을 당했어요. 지속적인 성희롱은 그날 밤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많이 참았죠. 근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신고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현수 씨는 자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기도 하고, 그 남녀 사이가 또 이렇게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냥 끝까지 서경 씨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챙겼어야 됐는데 좀 많이 미안하고 좀 후회가 됩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그냥 다들 불편하니까 입에 담기도 좀 흉한 말이고, 다들 그냥 좀 쉬쉬하고 조용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관련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여직원이 회식 후 직속 상사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직원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기관 내 설치된 성희롱 고충 처리 기구에도 사건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한 것은 사건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현수 씨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도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른 척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한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도 성폭력 피해는 그저 한 개인의 불행이며 민감한 문제이니 제3자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왜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걸까요? 상하관계가 분명한 조직에서 현수 씨가 상사인 박 팀장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건 힘들었을 겁니다. 서경 씨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통념은 더 큰 피해를 멈출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수 씨는 오늘 아침 박 팀장에게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평소 서경 씨의 행실에 대한 질문이 담긴 설문지였습니다. 설문지에선
평소 서경 씨가 이기적이었는지 옷차림이 야하지는 않았는지 남자 관계가 복잡한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이거? 현수 씨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니 서경 씨가 뭐 평소에 물란하고 치마 짧게 입고 다니고 이거 완전 서경 씨 몰아가는 것 같은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것들이 한번 보세요. 네. 저쪽 바로 앞이긴 한데. 어디? 아 여기요? 네.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휴가 냈어요. 박 팀장 계속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부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관 내 성희롱 고충 처리 기구의 조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 이 과정에서 기관은 어떠한 조치 없이 사건을 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까지 간 상황이 아니니까 회사 입장에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석영 씨하고 박 팀장하고 지금 같은 이 공간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런 선례가 없어서 임원회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방안에 대해서 안 나온 거예요? 예,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가 요즘 여자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혀갖고 진짜 짜증나네. 분위기도 그렇고. 서경 씨에 대한 의심과 비난은 임원의 속마음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회사를 나와? 어느새 서경 씨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피해를 당할 만한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먹었으니까, 치마가 짧았으니까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폭력은 남녀는 물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30~40%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처음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낯선 사람도 정신 이상자도 아닙니다. 성폭력 정도가 심할수록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강간의 경우 60%가 직장 상사, 학교 선배 등 평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정말 그럴까요? 피해자 대부분은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저항은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 성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인 것이죠.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유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습니다. 사회관계별 또는 특정 유형 형태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운동선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이 성립을 하려면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필요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비교적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리면서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를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듭니다. 수사경찰이 피해자들에게 물을 흐려놓았다며 폭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실을 묻는 신문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는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이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누구나 성폭력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성폭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성인 간의 성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인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도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최근에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그러한 통념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립이라는 입장을 들며 방관하는 기관과 무관심한 동료들 사이에서 현수 씨와 자영 씨는 서경 씨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경 씨는 과연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박 팀장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편한 침묵이 계속되는 일터를 다시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다시 찾아간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피해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그만큼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 같은 거는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또 도와주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에서 서경 씨만 당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자영 씨 잠깐만요. 서경 씨 지금 회사 나오시나요? 아니요, 회사 지금 서경이 휴직을 권고하고 있어서 회사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방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서경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피해자인 서경 씨에게 되려 휴직을 권고하는 기관. 동료들은 서경 씨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도 꽤 바빠 보였습니다. 서경 씨가 좀 씩씩하긴 한데 생각보다 그래도 뭐 이런 일은 저도 이제 좀 처음 겪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상처를 좀 덜 주고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좀 이거저것 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하는 주변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비난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잣대로 피해자를 판단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끼는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건이 있던 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남은 현수 씨. 서경 씨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수 씨와 자영 씨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가족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바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해자 처벌은 보다 엄중하게, 피해자 지원은 보다 꼼꼼하게, 그리고 사전 예방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과 제도는 서경 씨를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자영 씨와 현수 씨가 서경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원스톱 지원센터. 이곳에서 서경 씨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안에 있었어. 나 이런 데 있는지 처음 알았어. 서경 씨는 일로 가러 온대요? 이제 곧 온대요. 왔어? 먼저 와 있었네. 괜찮아? 원스톱 지원센터는 상담원, 여자경찰관, 간호사, 임상심리 전문가, 심리치료사들이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상담소를 확대해 신고부터 상담, 의료, 법률 조력인, 수사 지원, 치유 회복 프로그램까지 각각의 기관이 상호 연계해 피해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성 긴급 전화 1366만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피해자 지원 시설을 안내해드립니다. 서경 씨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전문 변호사와 연결돼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 서경 씨가 가진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하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번복이 됐을 때 신빙성이 부정이 돼서 이제 유죄로 인정되지 못하면은 자책도 굉장히 심하고 또 유죄가 인정되지 못해서 또 얻는 고통이 굉장히 큰 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분들에게 초기에 이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소 등의 여러 피해자 지원기관을 이용해서 이 상담을 받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인 조치를 언제 취할 것인지, 그리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이나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능한 사건 이후에 초기에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서경 씨는 홀로 아픔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먼저 숨지 말자. 그렇게 제 자신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무시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 아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좋은 예방이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출근한 서경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관은 서경 씨의 뜻을 존중해 휴직 권고를 철회하고 박 팀장을 다른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기관의 태도가 변한 데에는 현수 씨와 자영 씨를 비롯한 동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일하고 있었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서경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계속 시시하며 이런 일이 또 생긴다, 뭐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일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원래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가 계속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피해자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초기 보호 절차를 아주 잘 해야 하고. 일례로 KTCS는 전화로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상담사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며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의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2차 피해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향후 성폭력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직 문화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우리 조직에서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 조직 문화를 점검해보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들이 언제든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조직 문화는 아니었는가,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현수 씨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 고충 처리 기구를 내실화하며 성폭력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성폭력 예방 교육. 2013년 6월 19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부터 직장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신청하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 가해자, 그 당사자 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시간에 또 회식 시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연하게 존재하는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들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여자친구가 그게 성폭력이라고 느낄까봐 쉽게 어떤 제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여자분들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남자분들은 보통 싫다고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서 싫다고 라고 이해를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도 좋으면서 말 안 하는 거다. 꼭 주의하셔야 할 거는 상대방이 파트너가 좋아,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다 노로 해석을 하시면 되십니다. 사실 성폭력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저 한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평소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조직을 넘어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영 씨는 지난달부터 사내 동호회 직원들과 함께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은 없는지, 가로등의 밝기는 적정한지 살피며 지역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남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뉴스에만 있을 일? 정말 이게 나한테 일어날까? 내 주변에서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서경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회사가 되게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죠. 저희가 그렇게 힘쓰고 도움하려고 한 만큼 회사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제 서경이도 밝아지는 모습 때문에 정말 저도 나름대로 뿌듯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서경 씨. 아직 법정 싸움은 남았지만 밝아진 서경 씨의 얼굴에서 우리는 기분 좋은 내일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경 씨에겐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경 씨 주변 사람들과 조직, 지역사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폭력은 안 된다는 단호한 인식.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폭력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더 크게 일으켜주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